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한국인은 광복을 맞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손으로 직접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정도로만 취급받았을 뿐입니다. 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 그럼 이제 승정국들이 일본의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겠죠? 슬프게도 그게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38도선을 기준으로 위로는 소련이, 아래로는 미국이 들어오면서 이념적으로 분단이 시작된 겁니다. 연합국이 통일국가를 수립할 바안으로 마련한 미소공동위원회는 신탁통치 문제 등을 둘러싼 좌우의 대립 끝에 결렬되었고, 결국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는데요. 이는 그동안 천여 년 넘게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던 한민족에게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후 우리 손으로 해방을 하지 못해서 다시 승정국들의 영향을 받게 된 통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무렵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선포합니다. 에치슨 라인이란 당시 공산주의 국가와 이념 땅 따먹기를 하던 미국이 소련이나 중국의 범위를 정해둔 것으로 아쉽게도 한국이 빠졌는데요. 이는 김일성이 북한의 남침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무력 남침을 계획했는데요.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무력 남침에 대한 허락과 명분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련은 원자탄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미국과 소련 전쟁이 되는데, 소련은 미국의 원자탄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직 미국과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역시 잠시 전쟁을 유보할 것을 권했습니다. 1949년 6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김일성은 다시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받고자 했는데요. 스탈린은 여전히 전면전은 시기상조라 하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10월에는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국을 공산화하였는데요. 1950년 4월, 김일성은 남침 공격을 위한 스탈린과의 회담을 청했고,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비로소 중국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 남침 전쟁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참전 등으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련의 지원 사실을 숨기려 한 의도였는데요. 마오쩌둥도 스탈린의 결정을 반대할 입장이 아니었기에 김일성을 지원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T-34 전차 등의 무기와 군사를 지원받은 북한은 남침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침 공격 계획을 세우면서 스탈린과 김일성, 마오쩌둥이 가장 고심한 것은 미군의 참전 가능성이었는데요. 전면 공격으로 재빨리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하여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2개월 내에 전쟁을 끝내는 것으로 그 대책을 세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선제 타격 작전 계획에 따라 38도선 전 전선에 걸쳐 남침을 개시하였는데요. 남한은 북한의 기습 남침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국군 지휘부는 북한의 병력과 무기의 대규모 이동 정보를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6월 23일부로 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시켜 전방부대 병력의 3분의 1가량이 외출이나 농번기 휴가를 나갔습니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는데요.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국군의 7배가 넘는 전투력을 집중하여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28일 새벽, 국군은 미아리 방어선까지 격파당하고 말았는데요. 당시에 한국군은 공격부대에 비해 방어부대의 방어 수준이 4대1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북한군의 탱크를 방어할 만한 장비나 무기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춘천을 지키고 있던 육군 6사단의 춘천 전투가 있는데요. 육군 6사단은 북한군 2사단에 맞서 남하하던 북한군의 발목을 3일이나 묶어버렸습니다. 북한군이 8시간 만에 점령할 춘천을 육군 6사단이 3일이나 끌었는데요. 이때 급히 지원 온 북한군 12사단 이계연대를 몰살하는 등 북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 전투였습니다.
이로 인해 6월 28일 한강 이북의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3일 동안 서울에서 지쳐야 했는데요. 그 덕분에 한국군은 전열을 정비할 귀중한 시간을 얻었고 정부와 한국군이 전열을 정비함으로써 유엔군의 참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국군과 유엔군은 결국 북한군에 밀려 후퇴하였는데요. 8월 초에는 마침내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과 혈전을 계속하였는데요.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북한군을 저지하였기에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는데요. 유엔군과 국군은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고 10월 7일에는 유엔군이 38선을 넘었으며 10월 19일 국군 1사단이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다급해진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는데요. 이때부터 적의 주력은 북한군이 아니라 중공군이 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헝더와이의 지휘 아래 중공군이 1차로 30만 명의 병력을 앞세워 압록강을 거쳐 입국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명 크리스마스 공세였던 11월 24일 최종 공세에서 큰 손실을 입은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51년 일사 후퇴로 서울을 중공군에 내주었고 중공군은 경기도 평택까지 밀고 내려왔으나 다시 유엔군이 반격하였는데요. 유엔군은 1951년 3월 15일 중공군에게서 서울을 되찾았고 그 여세를 몰아 3월 말에는 38선을 회복하였습니다. 1951년 중공군의 충계공세 이후 양측 모두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전선은 교착되었으며 휴전이 모색되었는데요. 미국, 소련, 중국 모두 휴전을 원했고 1953년 3월에 휴전회담이 열렸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지금까지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비로소 외부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 외세의 힘을 빌려 이념 전쟁을 치룬 역사는 앞으로도 가슴 아픈 기록으로 남겨 있을 것입니다.